안녕하십니까, 레핀입니다. 6월 13일이고요. 진단키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진단키트 종목들이 하락을 좀 한 종목들도 있고 상승으로 겨우 마감하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좀 아쉬운 것이 오늘 이제 시세들이 좀 나오다가 장에 대한 분위기가 너무 좋지 않게 흘러가면서 같이 좀 하락하는 느낌이 있었고요. 시젠 같은 경우는 3%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32,000원 정도, 그 다음에 ST바이오센서도 마찬가지 3% 정도 하락을 했고요. 랩지노믹스는 0.5% 정도 상승했고, 수젠텍 4% 정도 상승, 휴마시스는 보합이었고요. 셀리드는 5% 정도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엑세스바이오도 0.8% 정도 하락하면서 진행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크게 올라간 종목들은 없었고요. 수젠텍이 조금 힘을 실어 주었지만 여전히 좀 약한 움직임이었습니다. 자, 시제는 지금 32,350원이고요. 잘 가다가 이제 수렴 구간을 만들고 21선에서 오늘 조금 하락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오늘 뭐 코스닥이 거의 3% 가까이가 빠지면서 어쩔 수 없이 같이 좀 하락한 분위기인 것 같고요. 중동 쪽에 전쟁이 좀 터졌죠. 그래서 지금 그러한 상황들이 증시 전체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시장 같은 경우는 그동안 좀 상승도 많이 했었고 자리를 좀 잡으면서 뭐 조금 조정이 나오긴 하더라도 결국에는 이 밴드 라인을 지키면서 추가적인 상승을 준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추후에 움직임을 좀 봐야 되겠지만 여전히 뭐 진단키트가 같이 좀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그 이슈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ST바이오센서도 마찬가지죠. 3% 같이 좀 하락을 했고 시젠처럼 21선 아래로 좀 눌러지진 않았지만 뭐 위에서 형성이 되고 있지만 계속 수렴 구간을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이 상승에 대한 분위기는 형성이 되고 있다. 랩주노믹스도 지금 2,690원으로 마무리가 되었고요. 장중에는 꽤나 이제 상승을 했었는데 좀 아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윗꼬리를 길게 달았고 21선과 5일선이 여전히 뭉쳐져 있는 이 수렴 구간이 형성이 되어 있고요. 계속해서 양봉을 주고 떨어뜨리는 형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덧 이제 수렴 구간이 완성이 되었는데 다음 주에 대한 흐름이 어떻게 될지는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수젠텍도 마찬가지입니다. 4% 정도 상승을 했고 지금 이제 8,170원 정도 수렴 구간에서 위로 치고 나가는 그림에서 마찬가지 윗꼬리 달고 조금 내려왔고요. 5일선, 21선 좀 이제 뭉쳐지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뭐 다 비슷하게 움직이죠. 휴마시스도 비슷하고요. 그래서 차트는 모두 다 지금 이 수렴 구간 만든 뒤에 추가적인 상승을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셀리드는 조금 더 하락해서 21선 아래로 떨어졌고요. 엑세스바이오도 마찬가지입니다. 21선, 5일선 사이에서 수렴 구간을 만들고 있다. 자, 진원생명과학도 백신 관련 종목주죠. 그래서 같이 좀 움직였었는데요. 오늘 같이 좀 눌러지면서 진행이 되었고요. 전반적으로 장 분위기가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신풍제약도 같은 이제 상승 출발했다가 좀 눌러지는 모습이었고요. 다들 비슷한 차트 그리고 있습니다. 뭐 저는 이제 2024년 8월 정도에 그런 이슈와 상당히 유사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랩지노믹스를 대표적으로 지금 투자를 하고 있고 이 랩지노믹스에 대한 흐름을 보았을 때는 확실히 이전과 지금 이제 상승에 대한 폭을 비교했을 때 여전히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여력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게 꼭 뭐 5,000원까지 전전 고점을 탈환해야 된다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시기상으로 그 다음에 코로나에 대한 테마가 지금 이슈가 얼마나 되는지를 좀 보고 있지만 지금 확실히 2024년의 여름과 좀 유사한 방향으로 코로나에 대한 이슈가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우리나라는 본격적으로 그 이슈가 집중되고 있지는 않지만 결국에는 이 상황과 유사하게 좀 흘러갈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이 상황들을 좀 보면 확실히 최근에 이 시세가 한번 주고 나서 쭉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 같은 지점을 유지를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전과는 확실히 이러한 움직임들이 좀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계속해서 주시를 해 볼만 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다들 비슷한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다음 주에 대한 이슈를 기다리면서 차트는 이 정도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준비한 소식들을 이제 하나씩 좀 설명드릴 거고요. 코로나가 이제 정말 이슈가 계속 되는지를 좀 살펴봐야 되겠죠. 그런 면에서 오늘 이제 우리나라의 코로나 데이터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이 데이터가 발표가 되고요. 주간 발생 현황에 대해서 발표를 합니다. 이번 데이터는 6월 1일부터 6월 7일까지의 데이터고요. 여기에는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는 나오진 않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신규 확진자 수는 모르지만 전체적인 추이는 알 수 있다. 그래서 신규 확진보다는 지금 이 급성 호흡기 감염증에 대한 코로나 입원 환자 수를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있는데 23주차 이번 주죠. 그래서 95명 정도로 해서 저번 주보다 10명 정도가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코로나에 대한 이슈가 점점 줄어드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아직 우리나라에 코로나가 유입되긴 했지만 본격적으로 확산되는 시기는 아직은 아니었고요. 점점 이제 환자 수가 다시 늘어나면서 이 입원 환자 수도 늘어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입원 환자 수라는 것이 조금 이제 코로나에 대한 확산보다 늦게 반응하는 데이터라고 한다면 추후에 대한 움직임들을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중증 급성 호흡기 감염증도 지금 환자 수가 좀 감소를 하면서 크게 유의미하게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만 본다면 한국은 아직도 코로나에 대한 영향권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하지만 확실히 이제 우리가 코로나 영향권에 들어왔다라고 볼 수 있는 데이터들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이제 코로나 병원체 감시 현황이 그 중에 하나이고요. 그걸 보시면 20주차부터 해서 코로나에 대한 검출률이 증가를 하고 나서 계속해서 7.7% 이상으로 코로나 검출률이 한 달 동안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요거는 확실히 추세가 위로 전환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데이터이고요. 코로나의 검출률이 높아졌다라는 것은 코로나에 대한 이 확산이 서서히 조짐이 보이고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신규 확진자 수는 아니지만 이 코로나에 대한 하수 감시 현황을 보시면 이 하수 감시 현황은 이제 전국 17개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제 요 하수에 있는 코로나의 양을 체크를 하게 되는데 그게 지금 20주차부터 해서 23주차까지 꾸준히 데이터가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지금 코로나에 대한 검출량이 많아지고 있다는 뜻이고 이 정도 양이면 지금 17주차 양까지 지금 올라간 상황이고요. 서서히 내려가던 이 양이 다시 올라가기 시작했다는 것은 확실히 유의미한 데이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계속 이러한 상황이 이어진다면 우리나라도 입원 환자 수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최근에 이제 뭐 네이버 카페라든지 이런 여러 주변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들어보면 확실히 코로나에 대한 확진이 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규 확진자 수는 나오지는 않고 있지만 이전보다 점점 이제 코로나에 대한 이슈가 부각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나라 언론에서도 계속해서 이제 코로나에 대한 이슈를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미크론 후손 닌버스에 대한 변이가 확산 중이라는 기사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 요거는 이제 어제도 말씀드렸기 때문에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나 지금 이 최근에 우리나라 언론에서도 그렇고 그다음에 해외 이 WHO에서도 그렇고 주요하게 모니터링하고 있는 변이는 지금 닌버스라는 변이입니다. 그게 NB 1.8.1이거든요. 이게 지금 유럽과 미주, 서태평양권역을 중심으로 해서 급격히 확산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럼 이제 이 변이가 이제 점점 NB 1.8.1로 뒤덮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근데 중요한 것은 제가 주시한 바로는 지금 인도에서는 NB 1.8.1도 있지만 다른 변이도 같이 유행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지금 XFG라는 또 새로운 변이가 200명 이상 지금 발견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코로나가 진화하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XFG는 이번에도
면역 체계에 대해서 회피가 가능하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뭐 중증 환자를 더 많이 만든다라는 증거는 없지만 계속해서 코로나가 면역에 대한 회피를 하기 위해서 진화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보았을 때 NB 1.8.1이 유행이 끝나고 나서 다음에 대한 또 유행 인자들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점이 상당히 좀 곤욕스러운 상황입니다. 분명히 이제 예전에 뭐 그런 독감, 감기처럼 뭐 이 코로나는 크게 우리 이 생명력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근데 계속해서 이렇게 아주 빠르게 유행을 하고 있는 상황을 본다면 무시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그리고 확진이 되고 나서 이제 몸에 분명히 데미지가 있기 때문에 그게 뭐 2번, 3번, 4번 이렇게 걸리게 되면 계속 그런 호흡기 질환이라든지 여러 곳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겁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한 번 걸렸을 때 치명률이 떨어진다고 해서 방심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저렇게 이제 우리나라 지금은 아직은 아니지만 동남아시아 쪽, 이 중화권 쪽을 보면 이번에 확실히 님버스라는 변이가 주로 유행을 하고 있지만 퍼지는 속도가 상당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새로운 변이가 또 나타난다면 계속해서 퍼졌던 곳이 또 코로나의 확산세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주의해서 계속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미국과 지금 영국이, 유럽이 계속 코로나에 대한 이 감염률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실제 데이터를 한번 봐야겠죠. 그래서 여기 이제 매주 한 목요일 정도에 발표되는 미국의 코로나에 대한 추이 그래프를 지금 가져와 봤습니다. 지금 6월 7일까지 양성률이 업데이트가 되어 있고요. 지난주까지는 2.8%의 양성률이었는데 지금 이제 3% 수준의 양성률이 보이면서 0.2%가 저번 주보다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지금 미국도 양성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저번에는 이제 10번 주가 좀 이 양성률이 색깔이 바뀌었었는데 다시 좀 깔아앉긴 했습니다. 그러나 전체 양성률이 높아졌다는 것이 중요하고요. 지금 지난주보다 늘어난 이 도시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주시를 해야 된다. 그래서 아직 심각하게 유행하는 것은 아니지만 서서히 매주 이 코로나에 대한 양성률이 높아진다는 것은 분명히 미국 내에서도 코로나가 지금 퍼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유럽에서도 유행하고 있다라고 하지만 특히 대표적으로 지금 영국이 유행을 하기 시작합니다. 다른 데이터는 보지 않고 지금 양성률을 본다면 PCR 테스트로 해서 양성률에 대한 퍼센트를 지금 보시면 2025년 2월부터 해서 서서히 계속 높아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이 6월까지도 지금 양성률이 높아져서 5% 이상 지금 돌파를 해버렸고요. 이전에 한참 유행할 때는 10% 가까이까지도 올라갔는데 이러한 추세대로라면 계속해서 양성률이 높아지면서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이 큽니다. 자, 이 그래프에서도 보시듯이 어차피 지금 유행을 하는 것이 이렇게 양성률이 빠르게 증가하고 끝날 것인가, 아니면 계속 이제 코로나에 대한 확산세를 막으면서 서서히 올라가는 것인가, 이러한 차이가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부분을 본다면 코로나에 대한 확산이 계속 좀 장기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동남아시아에 대한 움직임을 보고 좀 이제 마스크를 다시 끼고 그러한 이제 이 방역 절차를 하는 국가들이 많아졌는데요. 그런 국가들이 아주 급속도로의 확산을 막을 수는 있겠지만 계속해서 꾸준한 이 코로나에 대한 환자 수를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지금 인도가 좀 그러한 움직임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어제와 비교했을 때 액티브가 7,100명, 그 다음에 디스차지가 지금 11,000명, 치료 완료된 사람이죠. 그래서 합쳐가지고 거의 2만 명 가까이가 지금 이제 숫자가 늘어났습니다. 오히려 이제 코로나에 지금 걸려있는 사람은 숫자는 어제보다 23명이 줄었습니다. 그러면 코로나 끝났냐? 그러지 않습니다.
치료된 환자 수가 1,400명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23명이 줄었다라는 것은 신규 확진자 수가 지금 1,400명 정도가 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최근에 본 데이터 중에 신규 확진자 수가 가장 많은 케이스였고요. 인도도 서서히 신규 확진자 수가 늘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을 이 데이터로서 알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며칠 뒤에 이 데이터를 더 봐야 될 것 같고요. 인도도 꾸준하게 계속 확진자 수가 늘고 있다. 그러면서 호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1,300명 정도가 계속 확진되고 있고요. 7일 평균 했을 때 매일 900명 정도, 970명, 한 1000명 정도가 확진되고 있다. 그래서 인도도 유행, 호주도 유행, 그 다음에 유럽과 미국도 서서히 양성률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코로나 하수 검출률이 늘어나면서 그 다음에 코로나 실제 검출률도 늘어나고 있고, 올 여름에 그런 국가들이 유행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기존에 유행하던 이제 태국과 대만은 피크치를 찍고 조금 이제 확진자 수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것은 막을 수는 있겠지만 여전히 이제 수만 명 이상의 확진자 수가 꽤나 장기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크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아직 데이터가 꾸준히 업데이트 되지 않아서 좀 계속 주시를 하고 있는데 계속 봐야 되고요. 홍콩과 싱가포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일단 기존에 유행하던 국가들은 서서히 이제 깔아앉는 상황이라서 그런지 최근에 기사는 좀 덜 나오고 있는데, 그 외에 이제 다른 국가들이 새로이 추가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중동 쪽에서도 이 성지순례 기간이 끝나고 코로나에 대한 확진자 추세를 좀 봐야 되고요. 그 다른 국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중요한 것은 림버스가 굉장히 전염력이 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크게 유행하고 있지만, 또 새로운 XFG라는 변이가 인도에서부터 첫 번째는 이제 캐나다에서 시작되었고요. 벌써 인도에 들어가서 확진자 수를 늘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더라. 자, 그래서 이러한 추세를 보았을 때는 확실히 코로나에 대한 테마가 한 번 더 힘을 받을 가능성이 커 보이고, 지난 이 여름, 그죠? 24년에 대한 케이스를 보았을 때도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이 예상되는 상황이더라. 근데 그 상승이 어디까지 올라가고 얼마나 지속될지는 저도 알 수는 없고요. 거기에 대해서 단기적인 접근을 한다라는 것을 계속 생각하시고, 수익이 단기간에 나온다고 한다면 꾸준히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